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과 제점용 파일,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공개문제 14번 도면은 1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이고 2번 부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면 이런 형상이 되는데요. 조립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축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을 X축으로 그리고 이쪽 방향에 Y축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면을 보게 되면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B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부분은 각각 조립되는 부분에다가 치수를 비교해서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치수를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에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의 여유를 주고 0.8mm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A는 2번 부품의 이 슬롯 홈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슬롯 홈의 치수가 파이 6이기 때문에 파이 6보다 작은 파이 5.2를 적용시키고요. B 부분은 2번 부품에 8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홈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8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7.2mm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출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파트 템플릿이 열리면 옵션으로 가서 문서 속성 탭에 단위를 선택하고 MMGS 단위를 설정해 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서 저는 바탕화면에 14번 폴더를 만들어 두었고 여기에 파트 1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떤 폴더를 어떻게 만들고 파일은 어떻게 저장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출용 파일 리스트는 조립품 파일과 채점용 파일, STP 파일이죠.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STL 파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코드 파일 해서 네 가지 파일을 제출하도록 리스트에는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D 프로그램은 부품 파일이 없으면 이 조립품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폴더 안에 부품 파일도 같이 저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품 파일의 파일 이름은 지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파일 이름을 결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검토했듯이 XY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면에 스케치 1번 부품에 이러한 정면 뷰의 외형을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활용합니다. 높이는 18이고요. 가로폭은 39가 됩니다. 적당한 위치로 배치를 해주시고 이 선의 중간점과 원점은 수평 구속을 줍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우측에 있는 이 모서리는 원점에서부터 7mm가 떨어져 있는 걸로 도면과 맞춰서 기본 틀 작업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원과 나머지 부분을 스케치를 합니다. 원의 크기는 5.2파이가 되고요. 이 원의 중심점은 여기에 있는 원점과 수직 구속을 줍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수직 라인 하나를 그려주고요. 한 번 더 라인을 이용해서 이러한 라인도 제도를 해줍니다.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불필요한 부분의 선은 정리를 해주고 이제 치수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원의 중심점은 제일 위에 있는 모서리에서 13만큼 떨어져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선은 이쪽 모서리에서 16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높이는 아래 모서리에서부터 6mm가 떨어져 있고요. 이쪽 모서리는 아래 모서리에서 12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의 간격은 8mm고요. 이쪽의 선부는 여기 제일 끝에서부터 23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전부 다 되었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돌출을 시킵니다. 제일 먼저 돌출시킬 부분은 좌우 대칭으로 가운데에 있는 샤프트와 앞에 있는 이 부분, 헤드 부분이 전부 15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을 선택하고 치수는 15mm를 지시해 주고요. 앞에 있는 헤드 부분과 샤프트 부분을 지정을 해 줍니다. 다시 돌출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활용했던 스케치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고 이번에는 7.2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7.2로 바꿔주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은 이러한 모양의 형상이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제 뒤쪽에 있는 목깎이 부분을 처리를 합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대기는 C3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따기를 선택하고 거리거리 동등 거리에 대칭으로 해서 3mm를 지시한 다음에 요 위에 모서리와 여기 아래 모서리를 못따기를 해줍니다. 앞에 부분에는 반지름 3만큼 필렛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을 선택하고 부동 반경에 치수는 3mm를 지정해 주고요. 앞에 있는 모서리를 지시합니다. 이제는 이 윗부분에 등번호를 음각해야 되죠.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텍스트는 여러분의 등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문서 글꼴 사용 체크를 해제하고 글꼴로 가서 크기를 선택하고 글꼴은 대략적으로 24 정도를 줍니다. 위치는 적당하게 도면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배치가 끝나면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 컷으로 가서 블라인드 형태의 깊이는 1mm만큼만 음각을 하고요. 등각 보기 한 상태에서 제대로 작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1번 부품이 전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장을 하고 닫습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에 가서 파트 템플릿을
다시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번에는 파트 2로 저장을 시킵니다. 부품 2번 역시 XY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면에 스케치를 하고 역시 사각형을 이용해서 높이가 18이고 가로폭은 30인 사각형을 제도를 해줍니다. 사각형을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우측에 있는 모서리의 중간점과 원점을 수평 구속을 주고 치수를 이용해서 우측에 있는 모서리는 원점에서 7mm만큼 떨어져 있다고 지시를 합니다. 이제는 이 안에 있는 이러한 형상들을 스케치를 해줍니다. 먼저 직선 홈을 활용해서 이러한 홈 모양을 제도를 하고 다시 라인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의 라인으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시켜주고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슬롯 홈의 중심점과 원점을 일치시켜 주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위아래에 있는 중심점들을 클릭한 다음에 치수 8mm를 입력해 주고 여기에 있는 호는 3mm입니다. 여기 모서리의 높이는 12mm고요. 여기는 6mm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이 끝에서부터 14mm고 이 사이의 간격은 10mm입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다 되었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초를 이용해서 이 밖에 있는 부분을 15mm만큼 돌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형상이 모델링이 되었으면은 다음엔 가운데에 있는 홈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케치를 해준 다음에 여기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각형을 제도를 해줍니다. 먼저 이 선의 중간점은 원점에 수평이 되게 구속을 주시고 여기에 있는 선분은 여기에 있는 선분과 동일선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8mm고요. 여기에서 여기 끝까지 치수는 17mm입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 컷을 합니다. 등각 보기 상태에서 방향은 다 관통을 눌러 주시든지 다음까지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 이러한 모양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이제 못다하기를 선택해서 동등거리에 3mm 치수를 입력해 주고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 그리고 여기도 각각 3개씩 이렇게 모서리를 전부 모를 따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양의 형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주고요. 닫습니다. 이제는 새로 만들기에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기본이 되는 부품은 파트 2번입니다. 그래서 파트 2번을 열어서 처음에 가져온 부품은 여기 작업 공간에서 클릭하지 않고 원점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서 배치합니다.
다시 배치가 끝났으면 부품 삽입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파트 1번을 가져옵니다. 파트 1번 부품은 그대로 작업 공간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작업 공간에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배치가 끝났으면 메이트를 합니다. 파트 1번과 파트 2번을 전부 풀어준 다음에 서로의 중간중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윗면과 윗면을 이렇게 메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윗면끼리 정확하게 메이트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쪽 중앙에 맞춰주기 위해서 우측면과 우측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쪽 중앙에도 메이트가 됩니다. 다음에는 우측면으로 돌려서 이 가운데에 센터를 맞춰주기 위해서 정면과 정면을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중앙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제는 이 상태 그대로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립품 파일에 파일 이름은 비번호로 저장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비번호에 언더바 14로 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비번호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채점용 파일도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 파일 형식을 STEP로 선택을 합니다. STEP에 AP203과 AP214가 있는데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저장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214를 선택을 해주고요. 옵션에 가서 소리드 공면,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STL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STL 파일로 저장을 할 때 이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가지고 자리 배치를 할 때는 이 전체적인 모양을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만은 다만 이 1번 부품이라든지 2번 부품의 모양을 약간 변경을 시키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위치를 바꿔주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조절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품을 이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접착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소 자세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이트를 했던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먼저 기준으로 잡았던 요 중간에 있는 위치, 이 윗면에 일치된 부분은 잠시 기능 억제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위에 있는 부품 1번을 이 부분이 떨어져 있도록 떼줄 겁니다. 그래서 약간 경사지게 하기 위해서 부품 2번에 이 부분을 피처 편집으로 가서 여기에서 각도를 3도만큼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겹쳐졌기 때문에 치수 뒤집기를 체크를 해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 가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착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은 가운데만큼 약간 이렇게 움직여 주고요. 요 부분에도 서로 접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처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만히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배치를 해 줍니다. 이 부품은 여기에도 접착이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부분도 접착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후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이터를 시킨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문서를 재생성하고 저장을 클릭을 해 주시고 파일 형식을 STL로 바꿔 주시고요. 옵션을 선택해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설정을 합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축소되기 때문에 실격이 될 거고요. 없앤 분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해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각 부품이 따로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시 실격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메시 파일로 미리 보기가 되면 그대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STL 파일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그 변환된 G코드 파일을 추가로 더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STL 파일로 G코드 파일 변환하는 과정은 여기에 다른 강좌로 링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개문제 14번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